가족, 그 따뜻한 행복, 연탄길. 이철환 지음, 윤종태 그림. 출판사 랜덤 하우스. 아빠의 눈물. 명지가 16살 때였다. 명진의 가족은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 강릉 경포대로 갔다. 바다의 풍경은 아름다웠다. 물 위를 비행하는 갈매기들의 모습이 은빛으로 출렁거렸고, 바다끝 수평선은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채 푸른 빛으로 넘실거렸다. 아름다운 나흘을 보내고 마음은 그대로 남겨둔 채 명진에는 경포대를 떠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폭우가 쏟아지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명진의 가족은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그 사고로 명진은 다리를 많이 다쳤다. 그날 이후로 명진은 2개의 보조다리 없이는 몇 걸음도 걸을 수 없게 되었다. 불행은 명지 하나에게만 그치지 않았다. 명지보다는 덜 했지만 명지 아빠도 보조다리 없이는 걸을 수가 없었다. 명지 아빠는 명지 엄마의 도움을 받으며 하던 약국을 계속했다. 명지는 사춘기를 보내며 죽고 싶을 만큼 열등감에 시달렸다. 명지가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 위안이 되어준 사람은 명지 아빠뿐이었다. 명지 엄마도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었지만 정상인인 엄마가 해주는 위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았다. 정신까지 절룩거리는 명지에게는 엄마의 사랑으로도 끌어안을 수 없는 아픔이 있었다. 아빠는 말할 수 없는 명지의 아픔까지도 낱낱이 알고 있었다. 길을 다닐 때 명지는 사람들의 동정 어린 눈빛이 싫어서 땅만 쳐다보며 다녔다. 어느 겨울, 명지는 얼어붙은 땅 위를 걷다가 미끄러져서 얼굴이 온통 까진 채 아빠의 약국으로 갔다. 명지는 아빠의 품에 안겨서 울었다. 아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쌍한 눈으로 보는 게 너무 싫어. 명지야, 아빠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사랑 같은 거야. 그걸 알고 나서 아빠는 오히려 그들의 눈빛이 고맙기까지 한걸. 명지 아빠는 명지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내고 약을 발라주었다. 명지 아빠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아빠는 우리 명지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명지야, 아빠 말 잘 들어봐. 아빠나 명지가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불행할지도 몰라. 그렇지만 우리의 불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위안받을지도 모르잖아. 그렇다면 우리야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고. 명지야, 조금만 더 견뎌. 아빠가 네 곁에 있잖아. 그 후로도 명지 아빠는 명지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명지를 지켜주었다. 아빠의 사랑으로 명지는 사춘기를 넘기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대학 입학식 날. 아빠는 명지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명지도 아빠가 자랑스러웠다. 입학식장에서 아빠는 2개의 보조다리에 몸을 기댄 채 가슴 가득 꽃다발을 안고 있었다. 입학식을 끝내고 나올 때 그들의 눈앞에서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차가 다니는 도로 쪽으로 어린 꼬마가 뛰어들고 있었다.
앞서 걸어가던 명지 아빠는 그 아이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다. 명지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명지 아빠는 보조 다리도 없이 아이를 향해 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명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아빠가 아이를 안고 인도로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빠! 명지는 너무 놀라 소리쳤지만 아빠는 못 들은 척 보조다리를 양팔에 끼고 서둘러 가버렸다. 엄마, 엄마도 봤지? 아빠 걷는 거. 명지 엄마의 얼굴은 담담해 보였다. 명지야, 놀라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 언젠간 너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아빠는 사실 보조다리가 필요 없는 정상인이야. 사고 났을 때 아빠는 팔만 다치셨어. 그런데 4년 동안 보조다리를 짚고 다니신 거야. 너 혼자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성한 몸으로는 아픈 너를 위로할 수 없다고 말이야. 왜 그랬어? 왜 아빠까지? 명지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울지 마.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아빠는 견디지 못하셨을 거야. 불편한 몸으로 살아오셨지만 널 위로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오늘은 그 어린 것이 교통사고로 너처럼 될까 봐서. 멀리 보이는 명지 아빠는 여전히 보조다리에 몸을 의지한 채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아빠를 보고 있는 명지의 분홍색 파카 위로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렸다. 명지가 방황할 때마다 아빠는 늘 이렇게 말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코 하나의 의미로만 존재하지 않는 거야. 슬픔도 그리고 기쁨까지도. 힘겨워도 견디고 또 견디다 보면 슬픔도 언젠가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거든. 마음이 아픈 날이면 명지는 늘 아빠 품에 안겨서 울었다. 소리내어 운 것은 명지였지만 눈물은 아빠 가슴 속으로 더 많이 흘러내렸다. 아버지의 생일. 비에 젖은 아침 햇살이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을 비비며 도란도란 속삭이고 있었다. 완섭 씨는 갈색 머리칼을 살랑살랑 흔들고 있는 가로수를 바라보며 졸음에 겨운 하품을 했다. 바로 그때 음식문 출입문이 열리더니 8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어른의 손을 이끌고 느릿느릿 안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의 너절한 행색은 한눈에 봐도 거린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담배 연기처럼 헝클어진 머리는 비에 젖어 있었다. 퀴퀴한 냄새가 완섭 씨의 코를 찔렀다. 완섭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들을 향해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이봐요. 아직 개시도 못했으니까 다음에 와요.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앞을 보지 못하는 아빠의 손을 이끌고 음식점 중간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완섭 씨는 그때서야 그들 부녀가 음식을 먹으러 왔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식당에 오는 손님들에게 그들 부녀 때문에 불쾌감을 줄 수는 없었다.
더욱이 돈을 못 받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내준다는 게 완섭 씨는 왠지 꺼림칙했다. 완섭 씨가 그런 생각을 하며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에 여자아이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아저씨, 순댓국 2그릇 주세요. 응, 알았다. 근데 얘야, 이리 좀 와볼래? 계산대에 앉아있던 완섭 씨는 손짓을 하며 아이를 자기 쪽으로 불렀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음식을 팔 수가 없구나. 거긴 예약 손님들이 앉을 자리라서 말이야. 아이는 주인의 말에 낯빛이 금방 시무룩해졌다. 아저씨, 빨리 먹고 갈게요. 오늘이 우리 아빠 생일이에요. 아이는 잔뜩 움츠린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다가 여기저기 주머니를 뒤졌다. 아이는 비에 젖어 눅눅해진 1,000원짜리 몇 장과 한 주먹의 동전을 꺼내 보였다. 알았다. 그럼 최대한 빨리 먹고 나가야 한다. 그리고 말이다. 아빠하고 저쪽 끝으로 가서 앉거라. 여긴 다른 손님들이 와서 앉을 자리니까. 예,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이는 자리로 가더니 아빠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아이는 아빠를 데리고 화장실이 보이는 맨 끝자리로 가서 앉았다. 아빠는 순댓국이 제일 맛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어. 간장 종지처럼 볼이 패인 아빠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완섭 씨는 순댓국 2그릇을 갖다 주었다. 완섭 씨는 계산대에 앉아 물끄러미 그들의 모습을 바라봤다. 아빠, 내가 소금 넣어줄게. 잠깐만 기다려봐.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소금통 대신 자신의 국밥 그릇으로 수저를 가져갔다. 아이는 국밥 속에 들어있던 순대며 고기들을 떠서 아빠의 그릇에 가득 담아주었다. 그리고 나서 소금으로 간을 맞췄다. 아빠, 이제 됐어. 어서 먹어. 알았어. 순영이 너도 어서 먹어라. 어제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잖아. 나만 못 먹었나 뭐. 근데 아저씨가 우리 빨리 먹고 가야 한댔어. 어서 밥 떠, 아빠. 내가 김치 올려줄게. 알았어. 아빠는 조금씩 손을 떨면서 국밥 한 수저를 떴다. 수저를 들고 있는 아빠의 2눈 가득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완섭 씨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졌다. 조금 전 자기가 아이한테 했던 일에 대한 뉘우침으로 그들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음식을 먹고 나서 아이는 아빠 손을 이끌고 완섭 씨에게 다가왔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계산대 위에 1,000원짜리 넉 장을 올려놓고 주머니 속에 있는 한 움큼의 동전을 꺼내고 있었다. 얘야, 그럴 필요 없다. 식사값은 2,000원이면 되거든. 아침이라 재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국밥 속에 넣어야 할 게 많이 빠졌어. 그러니 음식값을 다 받을 수 없잖니? 완섭 씨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1,000원짜리 2장을 다시 건네주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아니다. 아깐 내가 오히려 미안했다. 완섭 씨는 출입문을 나서는 아이의 주머니에
사탕 한 움큼을 넣어 주었다. 잘 가라. 네, 안녕히 계세요. 아픔을 감추며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완섭 씨는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총총히 걸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완섭 씨 눈가에 눈물이 어롱어롱 맺혀 있었다. 민들레 하얀 꽃씨가 콘크리트 바닥 위로 아기똥 내려앉고 있었다. 말뚝잠을 자던 가로수가 초록손을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다. 아빠의 편지. 남편의 방으로 들어가기 전 지혜는 방문 앞에 멈춰섰다. 그림을 좋아했고 아이처럼 살다간 남편 영민이 어두컴컴한 방 안에 앉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슴에 안겨있던 아이가 뒤척였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지혜는 영민이 사용하던 책상으로 느릿느릿 다가갔다. 의자에 앉아 방 안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화구며 캔버스에서 영민의 숨결이 느껴졌다. 가슴 아팠다. 영민이 했던 말이 생각났다. 지혜야, 미안해. 너하고 아기만 남겨놓고 나 먼저 떠나가서. 아기 첫 돌이 되는 날 내 책상 첫 번째 서랍을 열어봐. 그곳에 노란 봉투가 있을 거야. 그걸 아기에게 선물해줘. 지혜는 영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랍 열쇠를 꺼내들었다. 열쇠를 꽂는 순간 지혜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서랍 속에 있는 커다란 봉투를 꺼냈다. 지혜는 아이를 보며 말했다. 아가야, 아빠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너의 첫 번째 생일날 주라고 하셨거든. 지혜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봉투를 열었다. 남편이 그린 그림이 있었다. 그림 오른쪽엔 남편 영민이 앉아 있었다. 그림 왼쪽엔 지혜가 앉아 있었고 그들 사이에 어여쁜 아기가 백일홍처럼 활짝 웃고 있었다. 영민은 아기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림 속 아기 얼굴은 영민을 닮아 있었다. 그림과 함께 예쁜 강아지 인형과 돌반지, 분홍색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아가야, 오늘이 네가 세상에 태어나 맞이하는 첫 번째 생일이야. 아빠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 너와 함께 있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아빠가 곁에 있었으면 동물원도 데려가고 찍어줬을 텐데. 하지만 아빠는 언제까지나 너의 손을 꼭 잡고 있을 거야. 네가 눈물을 흘리면 맑은 바람이 되어 너의 눈물을 씻어줄 거고, 네가 지쳐 쓰러지면 네 등을 쓰다듬는 따스한 바람이 되어줄게. 너를 보살피는 엄마의 힘겨운 걸음걸음마다 아빠는
늘 함께 할 거야. 아가야,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돼. 아빠는 별빛으로, 바람으로, 때로는 따스한 햇살로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아가야, 안녕. 하늘나라에서 너를 사랑하는 아빠가. 지혜는 목덜미까지 흘러내린 눈물을 닦았다. 예쁜 강아지를 쥐고 있는 아기의 손가락에 아빠가 선물해준 반지를 끼워주었다. 아가야, 아빠가 너에게 선물해준 거야. 지혜는 아기를 꼭 안았다. 먼 길을 떠나온 초저녁별 하나가 창문으로 들어왔다. 아가야, 슬퍼하지 마. 아빠는 이렇게 우리 곁에 있잖아. 우리가 아빠를 생각할 때마다 아빠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는 거야. 함께 있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게 사랑이래.